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2차 전지 관련주 필수 대응 딱 이때까지 미친 듯 빠지더라도 내년부터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가지신 분들 좀 걱정이 많을 거예요. 사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결국에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했다. 지금 이제 미 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속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뭐 패배를 하였죠. 해리스 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근데 이거는 뭐 이 속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오늘 장중에 투표 내용만 본다 하더라도 알 수 있었던 게 이미 장중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이제 관련주들이 올라갔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트럼프 트레이드 활동이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었고요. 달러도 고공행지를 하면서 1,400원 돌파 시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금값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 모든 지표들은 뭐였다? 모든 지표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으로써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뭐 달러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을 사두신 분들은 굉장히 오히려 또 좋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보는가 생각을 해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에 국내 2차 전지 주식들이 엄청나게 무너졌고 사실 2차 전지주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사실상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지수 탑 10 지수를 보게 되면은 오늘 하루만 거의 약 7% 정도가 밀렸다라는 거는 엄청난 하락. 대다수 그냥 큰 종목들 이탑 10이라는 거는 대다수 알다시피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에요. 진짜 뭐 시가총액 막 500억짜리, 막 1000억짜리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서 뭐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고 어쨌든 이런 탑 10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지고서 봤을 때 하락률이 거의 7% 나왔다는 거는 정말 많이 빠졌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손절을 못 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손절을 못 친 게 아니라 안 쳤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취임하는 취임식이 아니죠. 이제 대선인 지금까지도 가지고 왔다라는 거는 사실 2021년도 고점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음에도 이 하락 구간에서 손절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온 거고 그럼 과연 이 고난의 행군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 고난의 행군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 저는 이건 너무 쉬운 문제라 생각을 해요. 2차 전지 관련 수혜주들 들고 있는 분들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그냥 간단합니다. 이게 딱 언제까지냐?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취임까지 향후 일정을 봤을 때 언제 취임이 되냐고 하면요. 1월 20일 날이 이제 취임 시기예요. 그럼 조금 이제 너무 잔인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조정은 언제까지 나올 수 있다. 1월 20일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월 20일까지. 왜? 지금 보면은 2개월 정도 남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정책을 꺼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정확한 정책을 꺼낸다기보다는 지금 단기간에 빨리 해야 될 것만 치고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전부터 밀었던 게 뭐냐고 하면요. 이미 유세 과정에서도요.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 내 종결을 공언했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요. 당선인 신분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미 그 중동 사태에 대해서는요. 이스라엘 총리에게 내년 대통령 취임식까지는 언제 이미 대통령 되기 전부터
전쟁까지 그 1월 20일까지는 전쟁을 끝내라고 주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뭐가 가장 최우선이다. 취임식 전까지는 이 전쟁을 끝내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 1월 20일까지는 다른 거 어떠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이 종전 관련되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충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면서 사실 아마 이 우크라이나 종전 뭐 이런 종전 관련되는 기대감으로써 재건주들만 정말 이렇게 신나게 날아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안 그래도 소외되었던 2차 전지 지금 안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제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불안한 이 시점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 재건주들만 또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 준다고 하면은 당연하게 이 2차 전지주 리스크 때문에 또 매도하는 뭐가 나오겠어요? 이 실망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손절 매물이 버티다 못해서 손절 치는 매물이라든지 이런 매물들이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이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2차 전지주들의 낙폭을 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해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차 전지주 관련되어 있는 이런 2차 전지주들은 1월 20일까지는 그냥 나 죽었구나 생각을 해보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럼에도 사실 2차 전지주가 그래도 저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희망 고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뭐라고 해요? 트럼프에 올인한 게 누굽니까? 머스크입니다. 머스크. 그렇기 때문에 미 대선이라도 뭐합니다. 주가가 장중에 4%대 상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토론 연설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주구장창 어떤 얘기만 하고 있느냐. 이 머스크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머스크 칭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앞으로 이 모든 트럼프의 혜택은 그냥 트럼프는 대놓고 나 머스크 너 밀어줄게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머스크의 테슬라가 죽지 않는 이상은 절대적인 2차 전지주들의 이 폭락이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이 IRA라는 이 뭡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이런 폐기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미국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미 언론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겠다. 이 IRA에 대한 변경을 시도할 수 있지만 폐지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혜택의 범위를 바꾸던가 누가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느냐 이런 것들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국내 3사 배터리 3사에는 굉장히 앞집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는 건 자국민 우선 정책이었죠. 자국민. 그리고 플러스 뭐 한다 지금 머스크에 대한 보답. 머스크 완전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요. IRA에 대한 혜택이 이제 변경되고 이게 뭐 변경된다든지 제한된다라고 하면 어디로 돌아가된다? 이 혜택이 다 돌아가는 게 테슬라. 테슬라가 모두 다 이 수혜를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실상 머스크가 뭐한다? 트럼프 집권 2기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도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갈 거고요. 사실 이런 이 수혜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이런 정부 이해관계라든지 법안 이런 규제 관련해 가지고 모두 다 뭐한다? 머스크를 위해서 완화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해서도 규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완화해 주는 게 크고 애초에 IRA에 있어서는 테슬라를 직접 밀어주는 확률이 굉장히 크고 특히나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테슬라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었던 로보택시 이 로보택시가 지금 오히려 테슬라에게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냐? 미국에서 지금 이 규제죠, 규제. 아무래도 이 머스크가 진행하는 건 다 그래요. 로보택시도 지금 인간을 치거나 이런 사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거고요. 머스크가 좋아하는 뭐 있습니까? 유럴링크 관련해서 이것도 사실 굉장히
인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존엄성, 뭐 존엄성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어쨌든 뭐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 CEO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뭐다? 이 규제 틀에 박혀 있다 보니까 이게 더 치고 나가고 싶어도 못 치고 나가는 한계점에 도달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해줄 확률이 크다? 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트럼프가 모두 다 없애줘 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 모든 것들을 없애준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머스크 테슬라는 뭐 한다? 날라가겠죠. 특히나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규제 완화로 인해서 대량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여러분들 오해하는 게 뭐다? 이 자율주행 차량의 필수는요. 전기차예요, 전기차. 지금 자율주행 차량이 기술이 무조건적으로 없다라기보다도 기술이 있어요. 근데 보다 더 이 높은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고 하면요. 그만큼 많은 전력을 소비합니다. 그만큼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데 내연기관 차량으로서는 그 전력을 생산해서 감당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차량의 성장이 어쩔 수 없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도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규제 이런 것들 다 없애주는 이런 혜택이 결국에는 뭐한다? 테슬라의 주가의 신고가 랠리로 분명히 연계가 될 거다.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로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요. 테슬라 주가가 뛰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뭐합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2차 전지주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 1월 20일까지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테슬라 관련주들은 내나 반드시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2차 전지들이 급락이 나와도 뭐였습니까?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뭐합니다? 이 테슬라 관련 수혜주로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사실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우리나라 뭐다? 우리나라 이 한국의 배터리 3사라는 거예요. 3사.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사실상 악재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당장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뭐 LNF, 에코프로 이런 것처럼 독자적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테슬라와 함께 움직이는 2차 전지 수혜주들은 오히려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에서는 뭐 해보자. 지금에서는 무조건적인 손절보다는 어느 정도 저점대를 잡아서 이제 뭐 분할 매수라든지 아니면 물타는 구간을 좀 잘 설정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은 이런 이 테슬라의 반사익 수혜주들 좀 잘 구분하셔가지고 주워 나간다고 하면은 2차 전지 엄청난 내년부터는 또 시세 차익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